부산 지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인 부산 대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주변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가뭄으로 5년간 중단됐던 태종사 수국축제가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40여 종 4천여 그루 수국이 만개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세종시로 이전한 2014년부터 여러 부처로 분산된 해수부 기능을 통합한 완전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화 도둑들 속의 아찔한 탈출 장면 기억하실까요? 그 촬영지가 바로 부산의 대파트인데요. 한때 부산 쇼핑 1번지였지만 지금은 낡은 건물로 잊힌 이곳이 29층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재탄생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도둑들에서 배우들의 아찔한 추격 장면이 펼쳐진 곳, 바로 부산 대파트입니다. 부산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1970년대엔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산 쇼핑 1번가였지만 지금은 옛말이 됐습니다. 반세기를 지나며 도심공동화와 상권 이동으로 사실상 낡고 빈 건물이 됐고 손님 발길도 끊겼습니다. 이곳이 마침내 29층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안전을 위해 재건축 사업 추진만 무려 17년. 1세대 상인들의 동의와 반대의 벽을 넘으며 시공사와 설계사 선정까지 마무리돼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새 부산 대파트는 4만 2천여 제곱미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까지 한데 묶인 부산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납니다. 조합 측은 조만간 중구청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인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처음 생긴 데파트먼트거든요. 백화점, 오피스, 주거가 함께 있는 건물이죠. 부산 원도심의 심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조합원들의 뜻입니다. 이번 재건축은 북한 재개발 영도 프로젝트와 함께 부산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으로 꼽힙니다. 롯데백화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모읍니다. 오랜 시간 건물과 함께온 만큼 상인들도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새로 재건축되면은 좋은데 또 이 경기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을까. 또 분담금도 문제고 다 여기 연세도 연로하시고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 설계와 인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바뀔 수 있지만 50년 넘은 노후 건물의 화려한 변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억 속 도둑들의 무대가 이제는 부산의 새로운 하늘을 그리는 초고층 상징타워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태종대 내에 있는 태종사에 수국이 만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가뭄으로 생육까지 부진해 활짝 핀 수국을 만나기 어려웠는데요. 올해는 폭염 속에서도 각양각색의 수국꽃이 고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수국을 품은 태종사를 차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태종대 입구에는 관광열차 다누비를 타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지만 들뜬 표정의 관광객들. 관광열차 다누비가 태종대 울창한 숲길을 지나 태종사에 닿으면 수천 송이 수국이 사람들을 반깁니다. 태종사는 도성 큰 스님이 40여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명승지와 산사에서 수집한 수국 꽃씨를 가져와 심고 가꾸면서 각양각색의 수국을 품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가뭄으로 5년간 중단됐던 태종사 수국축제가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분홍빛, 보랏빛, 푸른빛의 파스텔톤 40여 종 4천여 그루 수국이 뿌리를 내리고 오랜만에 환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찰 입구부터 법당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그리고 법당 앞 오래된 계단 옆에도 빈틈없이 수국이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수국 군락지 사이사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은 걸음을 멈추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일부러 놀러 왔어요. 좋아해. 너무너무 화려하고 보는 꽃이 잘 피대. 절 마당 한편에선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수박 화채로 더위를 식힙니다. 시원한 수박 화채를 받아든 관광객들의 얼굴엔 웃음이 번집니다. 태종사 오랜만에 왔는데요. 걸어올 때 너무 힘들었는데 오니까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꽃도 행정색색 색깔도 다 다르고 수국이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한여름 도심과 가까운 숲속 사찰에서 꽃과 나눔,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수국꽃 문화축제는 오는 13일까지 태종대 유원지 태종사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태종사 수국축제 현장에서는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나눔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부산광역시 협의회 여성회는 5일 태종대 태종사 앞에서 수국에 물든 생수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16개 구군 여성회장들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생수 1000병과 물티슈 2000개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바르게 살기 운동 정신인 진실과 질서, 화합을 직접 실천하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로 이전한 2014년부터 여러 부처로 분산된 해수부 기능을 통합한 완전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 컨테이너 항이지만 분산된 해양정책 기능으로 도시의 해양 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해수부 기능 통합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의 동반 이전과 함께 직원들의 근로 환경 및 정주 여건에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며 시민 참여를 통해 이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으로 당분간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전 기준 부산 북부 지역은 34.7도를 기록했고 장생포, 양산, 김해 등지에서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국 남부 남동쪽 해안에서 4호 태풍 다나스가 발생해 한반도에 열대 수증기를 품은 더운 바람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폭염 영향으로 당분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 위생, 취약계층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산시가 2026년 새뜰 마을 사업 공모에서 동구, 부산 진구, 사하구 등 3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9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 지역은 범일 1동, 범천 2동, 신평 1동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기반 정비, 주민공간 조성 등 5년간 총 13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26개 지자체 중 17곳만 선정된 가운데 부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3곳이 동시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2015년 이후 총 26개 지역이 새뜰 마을로 선정되며 총 1,157억 원 규모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후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신 피의자를 검거해 한 달 전 개정 시행된 술타기 금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1일 북구 덕천동 도로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입증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인천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5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직원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숨진 직원을 찾기 위해 들어갔던 업체 대표는 의식 불명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건 지난 6일 오전입니다. 이날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지하시설물 측량조사 작업을 하기 위해 50대 직원 A씨가 5m 깊이의 맨홀에 홀로 내려갔습니다. A씨는 맨홀 아래 오수관로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직후 가스다라고 외친 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업체 대표인 40대 B씨가 A씨를 구조하러 맨홀 아래로 뒤따라 내려간 사이 함께 작업에 나선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B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조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종된 A씨. 7일 오전 10시 49분 실종된 지 하루 만에 A씨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당초 사라진 맨홀에서 1km 떨어진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발견 당시 안타깝게도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작업복, 가슴 장화 등을 착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유해가스 등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포함하여 경찰, 소방,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사 작업 시 안전관리 강화를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하고 민간 작업 대상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맨홀에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검출됐고 A씨 역시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여부를, 경찰은 용역업체의 계약관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주의 한 제지공장 맨홀 설비 청소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7일 오전 5시 30분쯤 거제 장승포항에 계류 중이던 6톤급 A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통영해경과 소방당국은 약 15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고 선장 등 승선원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입항항 A호가 어획물을 옮기던 중 기관실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선장의 배우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가 492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는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여객수가 49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인 500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수가 14.9%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산대학교가 LG전자, 사우디 킹사우드 대학교, 셰이커 그룹과 함께 중동 기후에 최적화된 냉동 공조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부산대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들 기관과 전략적 산학 협력을 체결하고 고온건조한 지역 특화형 솔루션 공동 연구 및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협력에서는 LG전자가 에어컨 제품을 공급하고 셰이커 그룹이 설치와 운영을 맡으며 부산대와 킹사우드대가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AI 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을 검증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이 부산 경륜 도입 22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경주권 발매를 시행합니다. 이번 온라인 발매는 8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야간 경주 기간 중 모바일 앱 스마트 M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단은 앱 가입 홍보 부스 운영, SNS 이벤트,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집중 전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발매 도입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부산 경륜을 즐길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과 지역 경륜 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